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되었으면 바랍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반도체 1위들이 3년 뒤에는 어찌 될지 모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 관련된 인력에 대한 절박감에 손잡은 우리 SK하고 삼성하고 어떤 모습을 또 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할게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요즘 이슈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산업은 일단은 그 대규모 전문 인력이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양산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문 인력과 그 인력이 그 만드는 기술 노하우에서 이른바 그 축적의 시간이 절대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 첫째도 둘째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재 확보예요. 인재.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재 확보. 반도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인력 확보 상황은 필요 인력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 극심한 그 인력 기관을 호소하던 그 국내 반도체 업계가 그 대학 전공학과 신설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재 조기 교육에 재시동을 건 것은 그 대한민국의 그 캐시카우로 꼽히는 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길어야 한 5년에서 짧게는 3년 정도, 3년 후 그게 자신할 수 없다는 그 절박감 때문이라고 하네요. 반도체 관련 그 중견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그 삼전, SK 그쪽에서도 학사에서부터 석박사 이르기까지 학위 수준에 상관없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야, 이쪽 분야에 공부했으면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었을 겁니다. 요즘 이쪽 전공자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 나는 거니까요. 업계에서는 앞으로 한 3년 안에 최소 한 7,00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니까 연간 한 1,500명 수준의 인력 육성 계획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랍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있어요. 여기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 반도체 설계죠. 그 팹립스 그 설계 분야의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만 해도 매년 300명에 육박한데요. 근데 이 분야의 석박사 졸업생은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황당스럽고요. 그 반도체 업계 인사들을 만나면은 그 10중 8구 꺼내는 얘기가 정부의 안일한 대처라고, 그렇게 또 정부를 또 비판하는 것 같네요. 정부의 안일한 대처. 일단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성과를 내면서 잘 되는 산업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 이제 정책 판단이 적용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산자부에 따르니까 그 산업부 소관의 그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사업 지원 예산이 2009년에는 한 1,003억 돼서 2018년에는 한 300억 수준으로 줄었대요.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10조 8천억에서 19조 7천억으로 그 2배 늘어난 동안 반도체 지원 예산은 줄곧 뒷걸음질한 거죠. 계속 줄어든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임기 초반에 한 1년 동안은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월 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그 시스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그 문서에는 2017에서 18년 그 반도체 분야의 정부 그 신규 사업이 전무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전무 없다는 거죠. 그 R&D 자금이 줄다 보니까 대학들은 그 반도체 분야 연구를 꺼리고요. 그 결과 인력 양성을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서울대가 그 배출한 그 반도체 석박사는 2006년에 97명에서 2016년에는 23명, 그리고 2017년에는 43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그 반도체 분야의 우수 논문은 2014년에 중국에 따라잡힌 상태랍니다. 벌써. 그래서 2017년에 우수 논문 수가 중국은 51편이나 되는데 우리 한국은 19편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배 이상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좀 많이 좀 치열하네요. 이제 또 중국 애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시야를 해외로 넓히면 이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추격을 두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제 설비 부분의 자본력보다는 인재 육성에 쏟아붓는 투자금이 규모라네요.
중국 정부는 2019년에 그 베이징대하고 칭화대, 푸단, 샤먼대 등 그런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반도체 산업 교육 통합 혁신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 거창하죠. 국가 반도체 산업 교육 통합 혁신 플랫폼을 발족해가지고 대학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매년 수천 명의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 인접한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에 141명에서 2019년에는 739명으로 확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은 퀄컴이나 애플 등 그 시스템 반도체 업체로 상당수 취업을 한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최근 반도체에 올인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율주행, 뭐 AI, 뭐 빅데이터로 그 기여하는 4차 그 산업혁명 시대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과거에는 영토나 뭐 군사력, 뭐 화폐, 무역 규모가 그 국가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었다면은 조만간 이제 반도체로 대표되는 IT 기술이 이제 인간의 삶과 그 사회 구조, 국가 간 서열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철상 그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사실상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착수한 것도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치 양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그 냉전 시절에 핵 개발에 버금가는 반도체 패권 전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일단은 그 학계와 업계에서도 이제라도 이제 정부가 그 반도체 산업 그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점에서 이제 기대감을 보이는데, 다만 미국이나 중국, 유럽과 비교하면 좀 더 그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R&D 지원 예산 확대나 그 반도체과 신설 등 정부 정책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전문 인력이라는 점에서 산학관이 모처럼의 협력 강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항상 한 게 그겁니까? 삼성에서도 항상 중요한 게 인재 육성, 인재. 사람이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어차피 다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계들을. 근데 그 우수한 인재들을 얼마나 또 확보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심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뿐이 아니라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나니까 반도체 그 기술력을 서로 빼가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 삼성이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또 외국에 뺏길 수도 있어요. 뭐 TSMC나 더 유명하게 많잖아요. 요번에 인텔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한다고 하니까 우수한 인력들을 뭐 고액의 연봉과 뭐 스톡옵션 등을 제시해가지고 빼가nu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준다는데, 더 좋은 복지를 준다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성과 SK가 뭔가 좀 합심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확실하게 한번 밀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밀어줘야 해가지고 뭐 관련된 그런 학과나 교육기관도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R&D 개발 연구 자금도 팍팍 밀어줘야지 좀 더 우수한 그런 인력 자원을 양성해가지고 또 고성능, 더 초미세 공정의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걸 보고 좀 깨달아가지고 좀 더 앞으로 반도체 우리가 확실하게 패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좀 잘 되지 않겠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배고파요. 더 잘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